자, 고전시가 황조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역시 고대가요에 포함이 되고요. 네, 개인적인 서정시에 해당이 됩니다. 유리왕이라고 하는 분은 요거는 이제 고구려의 2대 왕이죠. 네, 고구려의 2대 왕이다. 황조는 여러분 뭐냐면 노란새죠. 그래서 요거는 꾀꼬리에 해당이 됩니다. 꾀꼬리. 오케이. 네. 배경 설화가 있는데 유리왕한테 왕비 송씨라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어요, 왕비가. 그래서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는데 한 사람이 화희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치희라는 사람이다. 근데 둘이 싸웠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제 동궁하고 서궁 짓고 따로 머물게 했는데 왕이 사냥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죠? 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때 이제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희가 치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계집을 어찌 무례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욕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치희가 분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이제 따라왔을 거 아니야. 치희야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제 치희가 같이 가자 다시 그랬더니 싫다고 나 화희 때문에 싫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굉장히 그죠? 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정답게 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대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슬픔, 외로움을 말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문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상징성과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화이라는 사람 중에서 이 화자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화자는 벼화자예요, 벼. 알겠습니까? 이게 벼화자라고 벼화자고 요 치자가 말이죠. 요 치자는 꽝치자입니다. 꽝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실은 치희가 화희한테 쫓겨나 가지고 이제 뭐가 된 거냐면 화희의 세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수렵 사회 시대에 이제 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동물들 잡아서 이제 그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때는 요것이 수렵 사회, 수렵 경제 사회라면 요거는 지금 이제 화이는 벼화자니까 뭐야? 농경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적으로 보면 이게 수렵 경제 단계가 끝나고 농경 그죠? 네, 농경 경제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재밌죠? 네. 두 여인이 싸운 게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이 어떤 경제 단계가 바뀌었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 여러분 사실은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되게 풍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 지워버리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펄펄 나는 적괴꼬리 이렇게 돼 있죠. 펄펄 나는 적괴꼬리. 자, 펄펄은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는 의태어를 의미합니다. 의태어. 펄펄 나는 적괴꼬리. 그러니까 나는 모양을 얘기했으니까 의태어고요. 그다음에 적괴꼬리가 암수서로 뭡니까? 다정하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외로울사 이내 몸은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꾀꼬리와 그죠? 나와 어떻게 된 겁니까? 요 꾀꼬리하고 나하고 대조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조. 얘네들은 다정한데 나는 외롭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로워라 이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기의 지금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죠? 황조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뭘 얘기했냐면은 황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경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중에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밑에 있는 선경 후정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경후정이라는 건 먼저 시를 전개를 해나갈 때 먼저 앞에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는 방식인데 한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한시를 하겠지만은 한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리왕, 그죠? 네, 유리왕의 항조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꾀꼬리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자기 상황하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꾀꼬리는 감정이입은 되지 않은 겁니다. 감정이입은 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념을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이입이 되려면, 요게 되려면, 화자의 정서하고 사물의 정서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만 감정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뭐 슬픈데 사물도 슬프고, 화자가 즐거운데 사물도 즐겁다. 그러면 감정이입인데, 화자는 지금 되게 안 좋은 외로운 상황인데 사물은 즐겁다. 이거 대조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상황은 감정이입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느냐? 이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은 됩니까?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은 여러분 당연히 되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되는 것이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입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밑줄 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100%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개념이 뭐다? 화자의 정서와 관계만 있으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도 한번 정리합시다. 개인적 서정시고 화자와 꾀꼬리의 상황이 대조가 된다는 거. 화자의 정서 외로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이거 탄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소라 있고요. 펄펄을 의태하고요.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고, 선경우정원. 선생님이 시험 포인트를 다 적어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기 편합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 그죠? 선생님 입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다. 그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올려준 교재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고전 씨가 굉장히 그죠? 네, 친구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개념도 나와 있죠?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객관화해서 표현하기 위한 대상물이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객관적 상관물이 의인법보다, 의인법은 사물의 감정이 들어만 있으면 의인법이니까,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아무튼 뭐 감정이 들어있지 않아도, 심지어 걔가 의인화시키지 않았어도 화자의 정서와 관계만 있으면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감정이입은요, 일단 의인법을 쓴 다음에 화자와 사물의 정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인법, 감정이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황조가 마쳤습니다.